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경관진은 며칠 만났죠. 미국 갖고 플린하고 계속 얘기해요. 마이클 필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쫓겨났죠. 근데 그다음 필린이 쫓겨나니까 그다음에 맥마스터가 되니까 또 가서 맥마스터를 만났어요. 맥마스터하고 대여섯 차례 지금까지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거는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주요 관리들이 왔을 때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미국의 마티스 국방장관이 왔을 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언젠가 이 전국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외신에 보도될 때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사드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한국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월 달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했습니다만 3월 달에 국무장관 틸러슨이 왔을 때도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 해서 분개하는 것처럼 해줬지만은 중국까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펜스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어떤 4월 달까지 1년의 쭉 흐름들을 보면은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해서 열을 낸 거는 한국 정부였습니다. 경관진이었고.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살짝 조금 어떤 소극적 활용하면서 동의, 이용하면서 끌려갔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제일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경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폭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는 한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한국이 돈 내라 이겁니다. 근데 원래 한국 정부라든가 경관진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했던 거는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못 가서 하느냐. 이게 우리의 논리였습니다. 그 소파 협정에 따라서도 그 공여, 그렇죠. 공여하게 되면 그걸 가져오는 거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드가 북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트럼프의 머릿속에 박혔냐면 여기서부터 제 추론인데요. 경관진 안보실장이 미국 가면서 사드 조기 배치하자.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심해진다. 사드는 한반도 빨리 조기 배치해가지고 한반도를 좀 보호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트럼프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는 그래? 그러면 돈 니들이 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경관진이 미국에 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와 맥마스터와 김관진 우리 국방부의 그걸 워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4월 28일 트럼프가 로이터하고 그 다음 날 워싱턴 타임즈에서 한국이 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내가 인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알려줬다. 그 다음에 이제 맥마스터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협상은 그대로 간다. 그런데 묘한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국방부는 뭐라 그랬냐면 사드 배치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폭스 뉴스에 나온 맥마스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영어 원명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전 세계 동맹국에게 적절한 분담금을 부담시킨다는 차원이지 사드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진짜 묘하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말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반대하지 않는 자기는 가장 싫어한다. 가장 싫어한다. 그게 이제 last thing to do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할 일이란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만 호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동맹국한테 다 하니까 너 너무 호구처럼 생각하지 마.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는 자괴감 갖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 앞으로 누르더라도 너한테만 한 거 아니니까 너 호구 너무 절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호구면 좋고 네가 호구면 좋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가 호구 잡히는데 우리가 사드로 국한되지 않고 그냥 사드 싫다 그러면 분담금으로 대신하라 그럴게. 그렇죠. 최대한 우리가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한이면 이미 돈 냈지만 다음부터는 네가 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다른 방식으로 보전하라는 얘기고. 그랬잖아요. 홍상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맞고 나중은 틀리다예요. 지금은 심지어 맞아도 이제부터 나중은 틀리다. 니들 이제부터 각오해라. 사드 문제라든지 문제라든지 혹은 이후에 모든 분담금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느라. 그러니까 2조 내라.
여기서 사드 일개 포대 비용 꼭 낼 준비하고 있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니들 국방비를 지금 저 동맹국 EU 국가들한테 2%까지 다 올리라 그러고 예. 우리는 지금 주로 야권 지도자들도 3%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3.5% 4%까지 올려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국방비를 써라 이런 그렇지. 방향까지 갈 수. 주한미군 비용을 이제 니들이 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관진 네. 예를 들고 그 맥메스터 만난 미국 가서 한 얘기. 네. 자 이거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나 세 가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는. 2월에 국방부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 모른다. 그러면서 들여왔잖아요. 네. 그다음 지난번 사드 배치하면서 그 한미 군사협정서 맺었잖아. 그거 2급 기밀을 만들었고 2026년까지 뚜껑을 못 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황교안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교안 까라 이 체제의 안보실장, 국방부, 황교안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황교안은 과도 정부 아닙니까? 지금 예. 탄핵받은 정부의 과도 정부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얼마나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변 이런 거는 적극적 통치행위 아니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건 통치행위라고 표현해 주는 거는 황교안이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고. 아 미안해. 예. 일종의 매국노짓을 한 거죠, 뭐. 내가 나쁜 놈이지 그냥. 그 황교안이 황교안이가. 이게 뭔 짓이야? 지들끼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세 속에서 무슨 지혜를 발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미국 놈 호구짓 내지는 나아가서는 지금 미국 앞제비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무슨 군사적 경제적 이권이 있어서 이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노후 보장으로 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얘기야. 정말로. 심지어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고요. 아니 여기서 은퇴하고 난 다음 그 미국 그 스폰서 받아갖고 네. 유엔 가서 근무하고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제가 뭐 그런 이야기도 떠돌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있습니다만 저는 저 사람들이 약간의 신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미국 이것이 신화. 그것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마지막까지 나가는 정권이지만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자기 최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적해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한국이 알려줬다 그랬는데 맥마스터하고 통화하고 나서 김관진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냐면은 미국 국민들의 여망에 따른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네. 자기는 내 국내 정세를 위해서 뻥쳤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한국을 압박해가지고 한국한테도 돈 내게 만든다 이런 거지 실제로 한국한테 10억 불 요구하는 건 아니다. 미국 국민용이다. 미국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무척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김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제일 화나는 거는 자기 나라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것. 이게 제일 화난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합의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재협상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확실히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명백하게 재협상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드 비용 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담까지도. 그것도 플러스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미국이 앞으로 우리한테 던질 청구서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자기 나라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말을 부정하느냐. 그 알았을까? 이렇게 말한 거죠. 알았을까? 그거 다 알았을까? 김관진이 알았어요. 김관진이 좀 무서워서 지금 쫄고 있겠죠. 그 말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벌여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사드 문제 때문에 뭐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 들어온다는 사드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비용 돈 내라. 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정치적으로 미국이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식으로 한국을 불신하고 있고 중국은 끊임없이 경제적인 압박을 놓고 있고 이건 뭡니까? 사드 가지고 그러면 미중 사이에서 완전히 사드 샌드위치가 되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김관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김관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자, 그러면 저는 조사를 해야지. 아까는 고춧가루 뿌렸으니까 저는 약간 아까 물 뿌렸으니까 이제는 청양고추. 아니요, 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요. 저는 역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음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기량이 있어야 되고 일단 미국의 김관진 처벌하는 문제 먼저 얘기하자니까 그 다음에 비전을 찾자. 김관진 처벌 간단해요. 네.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변호사님 의견 딱 내면 됩니다. 최강욱 변호사님의 의견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 그래. 지금 어떻게 아니 뭘 조사를 해 청문회 갖고는 안 돼. 이거는 매국노 정도 수준에 되는 국가 반역 행위예요. 지금 보면요. 두 가지가 지금 모순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나서는 한미 간의 국가 간의 협상을 뒤집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안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홍준표, 국가 간 협상 없어. 근데. 유승민.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국가 동의를 받으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소파 협정상? 협상 필요 없다. 네, 아무 허락받을 필요 없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모순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치 지난번에 한일 위안부 협상에 합의문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합의가 없고 속기록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양쪽에 서로 각기 선언만 있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도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냥 아주 낮은 단계의 절차만 MOU쯤 되는 또는 절차만 기입하는 정도만 있지 이걸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내 말은 그 말은 뒤집을 수도 얼마든지. 미국이 먼저 깨고 나왔고 재협상할 수 있다니까. 미국 우리도 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네. 미국발 한미 협상에 대한 파기 또는 장래적 파기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때까지 인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맥메스터가 니들 우리 돈 내주는 거는 최대한 양보해봤자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부터는 각오해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협상의 입지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차기 정부가 그러면 일단 김관진은 처벌하고 네. 조사하고 일단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죠. 네, 조사해야지. 까야죠. 네. 청문회를 그리고 비롯하여. 양국이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아젠다를 밀고 가는데 양측이 뭘 합의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안보 사항이면 일부 가리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했다라고 하는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란 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어지러 놓고 크게 다스린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사자성어 되는데. 예, 판은 지금 이거 지금 13번째 썼어요. 판은 지금 현재 크게 어지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어지러졌지만은 이런 크게 어지러진 상황,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는 네. 과거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갈브레이드 교수가요. 불확실성 시대의 대처 방법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꿋꿋하게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 크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란 막 상황을 크게 어지럽히지만은 우리는 우리 목표를 잃지 말고 코리아 퍼스트라는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하면 됩니다. 트럼프를 상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추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봉주. 그 대선 지원 연설 같은데 약간 방송 연설 같은데. 아니, 트럼프하고 가서 협상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진짜 아니 새로 찌려면 다 흐트러놓는 게 맞아요. 그 불가피하게 박근혜 정권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남은 몇몇의 부역자가 흔들어놨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일 수 있겠어요 이게. 사드도 마지막에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해줘서 이제 재협상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다 만들어진 그렇죠. 거야. 우리가 만약에 사드 재협상하자 그러면 또 빨갱이나 종북 좌빨에 그냥 무슨 안보관이 없대는 둥. 네. 어느 교수가 그랬잖아요. 우파 교수가 10조 아니 10억 달러 1조 미국 우리한테 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겠다고.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슈를 미국에서 다룰 때는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 정도에서 다뤘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전략적 무시 그래가지고 북한 핵 문제랑 미사일 문제는 대통령이 아젠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현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직 발령도 안 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젠다도 다루고 있고 아까 봉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100명을 다 불러가지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국장이 모여가지고 그에 대해서 공동 성명 형태로 북한에서 압박을 넣지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까지 다 밝히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프론트 버너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의 아젠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미국의 대통령 아젠다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미사일 문제,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주도권. 높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또 잡아야 한 되는 측면을 거죠.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촛불이잖아요. 결국 예. 우리가 조금씩 잊혀져 가는데 사실 저는 촛불이 민주주의는 확실하게 극복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민주화의 새로운 80년 7년 체제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박정희 산업화에 대한 신화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저는 분단체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는 사실 해결돼야 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저는 이번에 사드 그 10억불 때문에 그동안에 여론이 불리했던 사드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니 우파에서 그 지지했던 그게 사람들도 다 뒤집어졌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50% 초반이 찬성을 했고요. 40% 초반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 한 번도 안 뒤집어졌는데 이게 네. 확실히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결국 국민한테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국민한테 이 사드 문제를 전부 다 까발리고 예. 얼마나 잘못했던 걸 결국 국민과 같이 가야 그렇죠. 된다. 예. 그러니까 김관진은 예. 제게 지가 걸린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고요. 아니 이 사드 문제 해결하고 자주 국방을 세울 수 있는 하늘이 보내준 요정.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김관진이라든가 수구 세력들이 제게에 빠지고 자기 탓에 걸리면은 예. 그게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사드 문제 처음서부터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김관진 국장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했습니다만 3월달에 국무장관 틸러슨이 왔을 때도 한국에서는 중국의 뭐 사드 보복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처럼 해줬지만은 중국까지 한마디도 안 중국까지 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예. 했지 않습니까? 펜스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어떤 4월 달까지 1년의 쭉 흐름들을 보면은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해서 열을 낸 거는 한국 정부였습니다. 경관진이었고. 저 동의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살짝 조금 어떤 소극적 활용하면서 동의, 이용하면서 소극적 동의. 끌려갔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데모에서 제가 제일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폭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는 한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한국이 돈 내라 이겁니다. 예. 근데 원래 한국 정부라든가 김관진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했던 거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내가 너무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는 자괴감 갖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 앞으로 눌러더라도 너한테만 한 거 아니니까 너 혹은 너무 절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예. 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호구면 좋고 네가 호구면 좋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가 호구 잡히는데 우리가 사드로 국한되지 않고 그냥 사드 싫다 그러면 분담금으로 대신하라 그럴게. 그렇죠. 최대한 우리가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한이면 이미 돈 냈지만 다음부터는 네가 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다른 방식으로 보전하라는 얘기고. 그랬잖아요. 홍상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맞고 나중은 틀리다예요. 지금은 심지어 맞아도 맞아. 이제부터 나중은 틀리다. 니들 이제부터 각오해라. 사드 문제라든지 문제라든지 혹은 이후에 모든 문제 분담금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느라. 그러니까 2조 내라. 내는 게 바람직하다. 내가 인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알려줬다. 그다음에 이제 맥메스터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협상은 그대로 간다. 그런데 묘한 말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국방부는 뭐라 그랬냐면 사드 배치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 폭스 뉴스에 나온 맥메스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영어 원명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전 세계 동맹국에게 적절한 분담금을 부담시킨다는 차원이지 사드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진짜 묘하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말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반대하지 않는 자기는 가장 싫어한다. 가장 싫어한다. 가장 그게 이제 싫어한다. last thing to do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할 일이란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만 호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동맹국 같을 때 다 하니까 너 너무 호구처럼 생각하지 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몇 차례 김관진은 만났죠. 미국 갖고 예. 플린하고 계속 얘기해요. 마이클 필린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예. 쫓겨났죠. 근데 그다음 필린이 쫓겨나니까 그다음에 맥마스터가 되니까 또 가서 맥마스터를 만났어요. 그 맥마스터하고 대여섯 차례 지금까지 통화를 합니다. 어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거는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주요 관리들이 왔을 때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미국의 마티스 국방장관이 왔을 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언젠가 이 전국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외신에 보도될 때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사드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한국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월 달에 우리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못 가서 하느냐. 이게 우리의 그 논리였습니다. 소파 협정에 따라서도 그 공여, 그렇죠. 가지 공여하게 되면 네. 그걸 가져오는 거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드가 북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트럼프의 머릿속에 박혔냐면 아하. 예서부터 제 추론인데요. 예.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 가면서 사드 조기 배치하자.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심해진다. 사드는 한반도 빨리 조기 배치해가지고 한반도를 좀 보호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트럼프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는 그래? 그러면 돈 니들이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김관진이 미국에 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와 맥마스터와 김관진 우리 국방부의 그걸 워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4월 28일 트럼프가 로이터하고 그 다음 날 워싱턴 타임즈에서 한국이 돈을